고리 1호기에서 방사능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90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매입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겸직 금지 규정까지 어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테크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3차례나 보류되는 등 울산시의 첨단 산업 유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울산 동구의 아파트 가격이 올 들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13.8도를 보인 데 이어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에서 부는 북동풍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같은 한여름 더위는 없겠지만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주의가 요구됩니다. 울산기상대는 내일 울산 지역은 구름 낀 가운데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5도의 기온이 예상된다고 예보했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에서 방사선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모의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납품 비리로 곤혹을 겪고 있는 한수원은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등 반핵단체들이 원전 사고 피해 모의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리 1호기 사고 때 부산으로 바람이 분다면 급성 사망이 최대 4만 8천 명, 암 사망은 85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0km 이내 주민을 15일 이내에 전원 피난시키면 암 사망률은 5%까지 억제할 수 있지만 경제적 손실은 62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고리 1호기 인근에 부산과 울산 등 대도시가 있어 대규모 피폭을 피할 수 없는데도 한국수력원자력이 가입한 보험의 배상액은 500억 원, 배상 책임은 약 5천억 원에 불과해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 17조 또 600조 이상의 엄청난 재산 피해가 날 것이고 인명 피해가 날 것임이 확인되었고 한편 한수원은 납품 비리와 관련해 김종신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으며 고리원자력 본부는 반부패 시민감시단을 발족하고 직원들의 비리 척결에 나섰습니다. 납품 비리 같은 경우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저희 감시단은 철저히 감시를 해서 이런 사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수원의 이와 같은 자정 노력이 비리 척결로 이어져 최근 들끓고 있는 반핵 여론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교 예정부지 감정평가를 잘못하는 바람에 10억 원 이상의 예상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일선 학교 상당수가 학교 운영위원들과 상업적인 거래를 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개교한 북구의 한 초등학교. 울산시 교육청은 2년 전 공공시설인 이 학교 부지를 매입하면서 주변 아파트와 같이 일반 대지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44억 7천만 원이 적정 보상가인 이 학교 부지를 시교육청은 10억 9천만 원이나 더 주고 매입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감정평가사를 징계하고 담당 공무원은 주의 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을 할 때 공된 감정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거든요. 일단 그 감정업체에 잘못 봤다고 판단이 되겠지요. 남구의 한 초등학교는 학교 운영위원이 사장으로 있는 문구점과 4년 동안 거래를 해왔습니다. 배가은 5차례에 걸친 거래 금액은 3,900만 원. 이 학교는 모두 4명의 학교 운영위원들과 6,300만 원어치를 거래했습니다. 울산 전체로는 34개 학교가 41명의 운영위원들과 지난 2008년부터 4년 동안 5억 원 이상 거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례에는 운영위원은 해당 학교와 지위를 남용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지위 남용 기준이 불분명해 감사원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초등학교 7급 기능직 직원이 무려 7년 반 동안 남편과 동업자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이사를 겸직하는 등
일부 직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제선충병은 전염성이 강해서 반드시 훈증과 소각, 파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제 작업을 위해 베낸 소나무를 그대로 땅에 파묻는 등 엉터리 방제 작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제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 벌목 작업이 한창인 남구의 한 야산. 흙이 쌓여 있는 곳을 헤쳐내자 잘려진 소나무 가지들이 가득합니다. 벌목한 소나무를 그대로 불법 매립한 겁니다. 주변엔 지난해 벌목한 소나무들도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습니다. 이렇게 벌목한 나무들은 제선충 전염을 막기 위해 소각이나 파쇄 혹은 약품 훈증 과정을 거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지 않고 걔네들이 이제 땅속에서 다시 나올 수가 있거나 그 방법은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제선충 번식기인 매년 봄 제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 빽빽히 들어선 소나무를 잘라내는 위생감벌 작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나무를 벌목한 뒤 파쇄장까지 운반하는 조건으로 5,800만 원의 계약을 맺은 한 업체가 몰래 불법 매립을 저지른 겁니다. 원래는 저희가 파쇄하는 걸로 사업 발주를 했는데 이제 임의로 업체에서 이제 조정을 좀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반도 하지 않고 처리 비용만 챙긴 셈인데 업체 측은 소나무를 옮길 도로가 없어 그대로 매립했다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운반해가고 나갈 필요 아무리 뚫려져. 부실한 관리 감독 속에 엉터리 방제 작업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어제 청량 IC 진입로에서 탱크로리가 넘어져 아스팔트유 15,000여 리터가 도로에 쏟아진 사고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가 밤늦게까지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도로공사는 중장비와 직원들을 투입해 굳은 아스팔트를 걷어내는 작업을 벌였으며 어젯밤 11시쯤 도로 통제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기름이 남아있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추가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8년 만에 생산직 신입사원 수백 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일부 대학생들까지 가세해 전국에서 무려 5만 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생산 현장에서 일할 기술직 신입사원 채용에 나섰습니다. 올해 전체 채용 규모는 900명 선으로 관측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이처럼 대규모로 생산직 신입사원 채용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만 8년 만입니다. 이번 모집에선 200명가량을 뽑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국에서 무려 5만 명 이상이 지원해 경쟁률은 200대 1을 넘었습니다. 고졸과 전문대졸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를 받았지만 일부 4년째 대학 재학생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일단 정년퇴직자들이 좀 있으면 한 4년 정도 있으면 뭐 1,000명씩 나오거든. 거기에 대해서 대비돼야 되고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좋아진 거 아니니까. 생산직 채용에 이처럼 구직자가 몰린 것은 무엇보다 현대자동차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덕분입니다. 우선 국내 10대 대기업 가운데 최상위 수준의 연봉에다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로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강력한 노조로 형사처벌 등 개인적인 문제만 없으면 만 59세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감사 부서까지 가세해 이달 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을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롯데호텔에서 열린 울산 산업박람회에서 270만 달러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 단독 개최된 산업박람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홍보하고 수출을 돕는 비즈니스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이 창립 42주년을 맞아 연말까지 새희망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남은행에 채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간별 채무 감면율을 적용해 채무 불이행자 해지와 함께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미래에셋생명과 부동산 114가 모레 롯데호텔에서 하반기 울산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부동산 114 김규정 리서치센터장이 울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변수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짜 종량제 봉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까지 종량제 봉투 제작업체와 판매업소 등 2천여 곳을 대상으로 가짜 종량제 봉투 단속을 벌여 적발된 업체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울산 동구의 아파트 가격이 올 들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동구 지역 아파트 가격은 올 들어 11.9%가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북구가 8.1%, 중구가 6.6%, 울주군 5.2%, 그리고 남구가 4.1% 올랐습니다. 울산 지역 전체 아파트가 평균 상승률도 6.7%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새누리당 울산시당 위원장 선출이 다음 달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중앙당의 당직 인선이 늦어진 데다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호남과 충청 등 4고 지구당을 일괄 정비하기로 함에 따라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시당 위원장으론 당초 초선의 박대동 당선자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8월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시당 위원장의 역할론이 부각됨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시가 추진 중인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남구 두왕동 테크노 산업단지는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2013년에서 2015년으로 준공이 연기된 데다 그린벨트 해제가 3차례나 보류돼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삼남면 하이테크밸리도 지난 2009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가운데 파만 울산 고속도로가 이곳을 통과하면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차질이 예상됩니다. 울산시가 진행 중인 3곳의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2016년에 모두 준공돼 물류 비용 절감과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내년 3월 953억 원을 투입해 오토밸리로 12km 구간 중 아직 개설되지 않은 5.5km에 대한 공사에 들어가 2016년 말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구와 국도 31호선을 잇는 미포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온산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도 2016년 말까지 모두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5월 22일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